안녕하세요, 소연쌤입니다. 오늘 7번째 챕터 수변전 설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. 우리 이번 챕터에서는 수변전 설비에 사용하는 기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칭, 그 다음 역할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. 첫 번째 단로기라는 건데요. 이 단로기는 DS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거는 회로가 차단기로 모두 차단이 됐을 때, 그러니까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을 때 그때만 회로를 접속을 변경하거나 점검, 수리할 때 사용하는 개폐기예요. 그러니까 스위치는 스위치인데 전류, 전원이 모두 차단됐을 때 그때만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스위치를 단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 단로기를 조작을 하려면 차단기로 모든 전류를 다 차단하고 전기가 아예 없을 때 그때만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얘의 특징은 부하전류, 고장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부하전류나 고장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그런 개폐기는 하면 단로기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차단기인데요. 이 차단기는 CB라고 얘기를 하고 회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기기를 차단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 차단기는 종류가 좀 있는데 종류는 공기를 이용한 거, 진공을 이용한 거, 기름을 이용한 거, 마지막으로 SF6라는 가스를 이용한 차단기 요 네 종류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공기를 이용한 차단기 요거는 기중 차단기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차단기는 이 CB 돌림을 정말 많이 쓰는데 여기서 보면 공기가 에어잖아요. 그래서 ACB라고 부릅니다. 다음 두 번째는 진공을 이용한 차단기인데 요거는 진공 차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다음에 이 진공이 영어로 백큐미니까 VCB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다음 세 번째 기름을 이용한 차단기는 유입 차단기라고 얘기를 해요. 자, 이 유입 차단기는 기름이 영어로 오일이니까 OCB라고 부르는. 자, 마지막으로 SF6 가스를 이용한 차단기라고 해서 가스 차단기라고 부르고 자, 가스는 영어로도 가스니까 GCB라고 얘기를 해요. 이 차단기의 종류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지만 가스 차단기에 SF6 가스를 이용한 차단기 여기서 이 SF6가 어떤 거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. FS6 그러니까 가스 차단기에 이용되는 이 6불화항의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소호 능력이 강해요. 소호 능력이 강한데 공기보다 얼마나 강하냐라고 했을 때 100에서 200배 정도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. 자, 여기서 소호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? 불꽃을 없애는 능력을 소호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 다음에 절연할 수 있는 능력, 그러니까 절연 내력이 공기의 2배에서 3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우리 이 가스를 사용을 할 때는 이 가스가 화학 변화가 되지 않는 걸로 사용을 해야겠죠. 그 다음에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무색, 무취, 무독성, 그 다음에 불활성이 특징이겠죠. 자, 무색, 무취, 무독성. 그러니까 사람한테 어떠한 영향도 없는 가스이면서 다른 물질이랑 화학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가스를 써야 되겠죠. 그래서 이 특징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. 그 다음 세 번째는 변압기인데 우리 변압기는 기기에서도 하고 넘어왔으니까 변압기는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을 한다.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네 번째는 보호개전기인데요. 이 보호개전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회로에 만약에 이상이 생겼어요. 그걸 감지하고 그 다음에 차단기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회로에서 만약에 이상전압이나 이상전류가 흘렀어요.
그럴 때 이 계전기가 요걸 감지를 한 다음에 차단기한테 신호를 줘요. 신호를 주면은 차단기가 회로를 차단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보호 계전기는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는 비율 차동 계전기입니다. 자, 비율 차동 계전기는 회로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.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전류에 불평형이 생기면서 전류가 차이가 생겨요. 근데 그 차이가 일정 비율 이상 넘으면 그러면 그때 차단기한테 이 회로 이상한 것 같으니까 차단해라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율 차동 계전기가 하는 거죠. 자, 얘는 변압기 내부 고장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다음 두 번째는 차동 계전기라고 하는데요. 1번의 비율 차동 계전기, 얘는 불평형 전류가 어떤 일정 비율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작동을 하는 거고, 차동 계전기는 유입이랑 유출 전류가 전류차가 너무 크다. 그때 차동 계전기가 동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. 이 두 가지 다 변압기 내부 고장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특징을 많이 알고 있어야 정답 찍기가 훨씬 쉽겠죠. 다음 세 번째는 과전류 계전기예요. 이 과전류 계전기는 영어로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OCR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과, 오버, 전류, 커런트, 계전기, 릴레이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. 얘는 회로의 전류가 설정한 것보다 훨씬 뛰었을 때 그때 작동을 해서 차단기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. 다음 네 번째는 선택 지락 계전기라고 하는 건데, 자, 이 선택지락 계전기는 우리 다회선, 그러니까 회선이 좀 여러 개일 때 어느 한 회선만 고장이 났어요. 그러면 얘를 이제 선택해서 동작을 시키는 게 선택지락 계전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러면 얘는 어떨 때 쓰겠어요? 회선이 많을 때 쓰겠죠. 그래서 다회선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.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선택지락 계전기를 쓸 수 있는 곳은? 하고 물어본 다음에 다회선에 송전선로 어쩌고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는 단일회선, 단일회선, 단일회선이 선택지로 나와요. 근데 얘는 선택지락 계전기이기 때문에 다회선에서만 쓸 수 있겠죠. 그 다음 얘도 영어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선택지락 계전기는 SGR 요렇게 씁니다.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제페로 계전기라고 하는데요. 이 제페로 계전기가 어떤 거냐면 선로에 고장이 만약에 발생을 했어요. 그럼 과전류 계전기가 이거를 감지를 하겠죠. 감지를 해서 차단기를 동작시켜요. 그럼 그때부터 이 제페로 계전기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차단기가 차단했던 구간을 빠르게 투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가 제페로 계전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. 이제 이상이 생겨서 분리됐던 것을 빠르게 다시 투입시킴으로써 안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게 제페로 계전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안정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정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, 그러니까 고장난 구간을 빠르게 투입시킴으로써 정전 시간을 단축하고 안정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.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제페로 계전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 외에 있는 기기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피레기인데 이 피레기는 LA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자,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천둥 번개가 쳤을 때 그때 선로에 피레기를 설치해서 번개가 피레기 한테만 갈 수 있게, 그러니까 선로랑 기기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게 설치하는 게 피레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. 다음 두 번째는 전력 퓨즈라고 하는 건데요. 이 전력 퓨즈는 PF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이런 회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럼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. 근데 여기에 지금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부하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전류가 그냥 적당히 크겠죠. 적당히 크다가 얘가 얘네끼리 이렇게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자, 우리 I는 R분의 V였는데 근데 지금
요렇게 전선끼리 붙어버리면 요 R이 0이 되겠죠. 그러면 분모가 0으로 한없이 작으니까 여기에 있는 전류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. 그게 단락사고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전력 퓨즈를 하나 넣어두면은 그럼 얘가 단락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회로를 차단시키는 거예요. 근데 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차단은 시킬 수 있어요. 근데 다시 붙을 순 없어요. 이 퓨즈를 갈아줘야 다시 붙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전력 퓨즈는 회로를 단락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그 다음에 차단은 가능하지만 재투입은 안 된다.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수변전 설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. 지금까지 같이 다룬 이 내용들 꼭 명칭이랑 특징은 알고 가셔야 돼요. 자, 저는 다음 챕터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, 소연쌤입니다. 8번째 챕터 분전반, 배전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. 우리 배전반이나 분전반은 우리 건물에 전기실이 있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우리 건물에 가끔씩 보면 이렇게 두꺼비집 같이 엄청 큰 함이 있었죠. 이런 함을 우리가 배전반이나 분전반 이런 식으로 부르게 하는데 이 친구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. 이 조건들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와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설치 장소는 전기 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여야겠죠. 그래서 이런 함들이 보면은 건물의 복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전기 기술자들이 쉽게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달아놔야 된다는 거예요.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이 함을 안정된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.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이 함이 있고 이 반의 뒤편에는 배선을 하면은 전기 기술자들이 쉽게 조작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이 반의 뒤편에는 배선을 하지 않고 기계 기구도 설치하지 않아야 돼요. 다음 두 번째는 배전반이나 분전반을 넣은 강판의 두께는 1.2mm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. 다음 배전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배전반의 종류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. 이 큐비클이라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폐쇄식 배전반이라고 우리 건물이나 공장의 전기실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큐비클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큐비클이 어떤 거냐면 우리 전기실에 보면은 이렇게 커다란 캐비넷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열어보면은 거기에 전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구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. 자, 그런 거를 우리가 폐쇄식 배전반 또는 큐비클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큐비클은 면적이 좁고 운전 보수에 안전하며 그래서 공장이나 빌딩에 전기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요거 하나만 나오니까 요거는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변압기나 배전반들의 이격거리가 있는데 이 이격거리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자, 전기실에 배전반을 설치를 합니다. 배전반 어떻게 설치하냐면 자, 요렇게 벽들이랑 좀 띄워서 설치를 해요. 자, 여기가 앞면이고 요 아래가 뒷면이라고 했을 때 요 앞면은 조작이나 계측을 위한 것들이 여기 앞에 있겠죠. 그 다음 뒷면은 점검할 수 있도록 좀 띄워놔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보면은 자, 앞면과 벽 사이의 요 거리는 1.5m여야 돼요. 그 다음에 이 뒷면도 점검할 수 있도록 조금 띄워놔야겠죠. 그래서 이 뒷면은 벽이랑 0.6m 띄워놔야 돼요.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앞면, 그러니까 조작 계측면, 여기에는 1.5m를 떨어뜨려 놔야 되고, 그 다음 뒷면, 점검면에는 0.6m 떨어뜨려 놔야 된다. 요게 많이 나오니까 요 이격거리는 요 그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외워주시면 더 좋을 거예요. 자, 여기까지가 분전반, 배전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. 다음 챕터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.